안녕하세요. 이건창우의 잔잔바리.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창우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경제 이슈뿐만이 아니죠. 정치, 사회, 가십, 화제 인물까지 다양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화물연대 왜 파업했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주제가 안전 운임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선 안전 운임제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데 얘기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예. 안전하게 운임할 수 있는 제도. 뭐예요? 이게 끝입니까? 끝인데 약간 풀어보면 이겁니다. 예. 일종의 최저임금을 화물 기사들한테 보장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거? 그게 한 2년 전이에요 벌써. 2020년 1월부터 딱 시작을 해가지고 예. 전체 뭐 화물연대 사면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45만 대 중에서 한 5.7%만 적용이 돼서 한번 시운전을 돌려봤던 거죠. 아, 그럼 뭐 이미 하고 있긴 했었네요, 이게.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한 3년 정도를 채워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 근데 이게 아마 그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싶으실 텐데 네. 이쪽 업황이 좀 그래요. 물건을 많이 나를수록 돈을 더 버는 방식인데 여러분 뭐 쿠팡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 그렇죠, 떠올리시면 바로 느낌이 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많이 나르려다 보니까 요거 여러분 고속도로만 가도 우리 화물차 옆에 서기 싫잖아요. 너무 무섭게 운전해요. 고개 운전하시거나 네. 뭐 아니면 조금 뭐 졸음 운전하시거나 신호를 무시하거나 네. 물론 그 운전 기사님들을 저희가 비하하는 용도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네. 왜 이렇게까지 과로해가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버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저 임금 정도를 수준을 보장해 주고 안전하게 좀 운행해라. 이게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도로공사에서 이게 딱 얘기를 해보면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는 거 1, 2, 3를 딱 잡았는데 네. 제일 심한 게 졸음이에요. 아, 그렇죠. 운전해보신 분들은 진짜 졸음이 쏟아지면 잠깐 쉬고 가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전방을 잘 안 보는 이 주시태만 이 부분이 34% 그리고 의외로 이 과속 때문에 사고 나는 게 8%밖에 안 돼요. 아, 의외네요. 과속이 생각보다 사고의 변수가 되지 않는다. 졸음과 주시태만이 문제다라는 거는 결국은 기사님들의 이 과로가 굉장히 그렇죠. 사고의 주요 원인이다. 그렇죠. 어떤 분께서는 진짜 자면서 거의 운전하는데 막 꿈을 꾸면서 간 적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네. 진짜 힘들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거 안전운임제가 그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화물연대 측에서 이제 딱 홍보하는 자료를 보게 되면은 네.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과적, 그러니까 많이 차에다 최대한 싣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싣는 게 한 30%에서 10%로 낮춰졌고요. 많이 줄었는데? 그리고 이 안전운임제가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운전사분들하고 시멘트 운전사 이 두 분 정도밖에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장시간 운행 자체가 컨테이너 쪽은 29%에서 1.4%. 오,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죠. 그리고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27% 이렇게 줄은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물론 이거는 화물연대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정부 여당 뭐 이쪽에서는 안전사고의 감소 효과는 딱히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알아두시고요. 자, 실제로 그러면 조금 건강을 위해서 내가 조금 운전을 좀 덜하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예. 아무래도 여기 업계 자체가 하청을 주고 그 하청이 준 사람이 또 하청을 주고 그렇죠. 이게 계속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떼어먹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맨 마지막에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 단가가 낮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길거리로밖에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돈을 어느 정도 최소한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자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화물연대 측에서는 안전운임제 딱 3년 해보니까 네. 이거 효과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우리 영원히 장착하자. 계속하자. 이런 거 이제 어려운 말로 법제화한다. 법제화. 그리고 안전운임제를 지금 화주 입장에서 일몰제를 계속 하자고 그러는데 이것도 좀 폐지해라. 그리고 적용 범위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멘트하고 컨테이너 2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를 좀 더 단계적으로 넓혀서 결국에는 전 영역 완전 정착화 이게 딱 목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화주도 만약에 이거 안 지키면은 이 과태료, 벌금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현행처럼 이어가자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화주, 네. 화물의 주인들 입장에서는 뭐 정반대죠. 그렇죠.
효과가 뭐 있긴 있냐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 별로 안전사고 줄지도 않았던데? 벌써 삐딱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운임료를 사실 뭐 더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쵸. 이게 분명히 또 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그 아까 일몰제 얘기하셨잖아요. 원래 올해까지만 딱 하는 거였는데 네. 그래 올해까지만 해라. 뭘 이걸 계속하냐. 맞아요. 이런 입장이 화주들의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 입장을 또 보게 되면 비슷하죠? 화주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파업을 총 2번 이렇게 화물연대가 했었는데 맞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네, 6월에 이미 한 번 했었어요. 그때는 정부 입장이 그래 좀 뭐 3년도 연임도 좀 해보고 영역도 좀 넓혀보고 맞아요. 그래 알겠어. 우리 논의 좀 해봐. 우선은 뭐 오케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은 열려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지속하려면 지금 여당에서 뭔가 오케이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국힘이 반대를 하게 되면서 부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부도 살짝 바뀌어요. 네. 화주처럼 효과가 있긴 하냐. 야 이거 뚜렷하게 성과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화물연대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안전과 운송료 이 두 가지 중에서 안전은 생각보다 공공의 이익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고 네. 괜히 운송료만 올리려는 거 아니야? 야,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네. 그래서 6월 이후에 이제 딱 11월 파업이 딱 됐을 때는 이번에 이제 있었던 파업에. 네, 완전히 이제는 슬슬 강대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품목 확대 안 돼. 안 된다. 그리고 3년만 우선은 더 해봅시다. 이렇게 이것도 나름 이것도 사실은 원래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그렇죠. 파업하고 난리가 나니까 달래는 용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가 박살나니까 우선 그렇게 했던 거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운임제 같은 거를 이제 호주에 이게 일부 주에서만 하는 걸 가지고 마치 글로벌 트렌드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화물연대가 바로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웃기지 마라. 캐나다도 하고 있고 브라질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은 또 이런 관련된 법이 명문화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많이 하네요. 많이 해요. 자, 그럼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에서는요, 일단 파업은 끝났잖아요. 현장으로 그렇죠. 복귀를 했어요. 네. 막상 그렇게 되니까 3년 연장하기로 했던 거, 안 해주겠다. 무효 얘기를 하고요. 강해졌네요. 안전 운임제 요거 자체를 그냥 폐지한다는 얘기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16일 동안 너네 파업하면서 네. 3조 5천억 원의 여러 가지 산업군의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니네 책임져라. 이렇게 아주 강경한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당하고 야당의 분위기도 약간 다른데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날 어쨌든 3년 연장하는 거 그래도 좀 해보자라고 여당이 숫자가 많으니까 단독 의결을 했어요. 네. 하지만 국민의힘이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수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넘어가는데 국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요, 논의하는 거는 이 법사위 여기를 통과해야 본회의까지 넘어가거든요. 네. 근데 위원장이 통과 안 시켜주면 말짱황이야. 그러니까 안 할 확률이 다 예. 높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법사위 갖고 그 자리 갖고 싸우는 맨날 이유를 그렇습니다. 이번 상황을 봐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거기에다가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어찌 보면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국토부 장관이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무슨 얘기했어요? 단시간 내에 막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화물연대에서 1명 그리고 화주 중에서 1명 그리고 정부 측에서 1명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국회 어느 정도 법을 만들고 네. 그리고 이거를 국회에서 개선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나중에 그동안 피해본 거는 전부 다 소급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좀 결론을 내려보죠. 네. 자, 우리 이렇게 자꾸 싸우지만 말고 서로 양보 좀 하자. 그렇습니다. 양보 안 하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보니까 잘 좀 해라. 오늘 얘기 여기까지.